타세요. 제가 지구의 다른 행성들을 둘러보는 여행을 준비했어요. 수성부터 시작해볼게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죠. 낮 동안 이 행성의 표면의 온도는 섭씨 430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섭씨 영하 180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행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온도는 아주 높아요. 대신에 수성은 얇은 외기권을 갖고 있어요. 이는 수성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온도와 태양 복사량이 너무 커서 어떠한 유기체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제 수성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수성의 표면은 달의 표면을 닮았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석이 그 위에 많은 흔적을 남겼죠. 달의 표면과는 달리 수성의 표면은 회색빛 갈색이에요. 자, 위를 보세요. 수성의 태양은 지구에서 본 것보다 3배 더 커 보일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거의 7배 더 밝을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산다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선글라스를 쓸지 궁금한데요. 미래에 이 행성에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금성에 착륙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수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사실 이 타이틀은 금성이 차지하고 있어요. 금성을 끓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성의 대기 때문이에요. 대기는 거의 완전히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기가 너무 두꺼워서 행성이 끊임없이 따뜻해져요. 기본적으로 대기 중의 가스는 열 복사가 금성을 떠나는 걸 막아요. 그래서 행성이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물은 끊임없이 수증기로 변해요. 만약 금성의 표면이 음식이라면 금성의 대기는 전자레인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온도가 섭씨 465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금성에서 사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지구에서는 행성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이 바뀌어요. 하지만 금성은 1년 내내 어떠한 큰 변화도 겪지 않아요. 밤과 낮에도 상황이 꽤나 일정해요. 그리고 하늘의 경치는 어떨까요? 금성의 구름은 노란색이나 밝은 흰색으로 보여요. 대부분 독성이 있는 황산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지구에서 볼 때 왜 금성은 붉으스름한 주황색으로 보일까요? 행성의 진정한 색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우주 물체의 색상은 다른 행성에서 볼 때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금성까지 여행한다면 붉으스름한 갈색 표면이 우리를 반겨줄 거예요. 이산화탄소와 황산의 분자는 햇빛이 금성의 표면으로 오는 걸 차단해요. 그래서 행성이 붉은 주황색인 거예요. 그리고 금성이 종종 지구의 쌍둥이로 불린다는 걸 아시나요? 두 행성의 크기는 거의 같아요. 둘 다 비교적 젊은 표면과 구름이 있는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금성의 궤도는 지구에서 제일 가까워요. 이로 인해 금성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아니요, 금성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다음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금성과 달리 화성은 행성의 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이 있어요. 또 굉장한 타원형 궤도에 의해 야기되는 2차적인 계절적 영향도 있어요. 북반구보다 남반구가 겨울이 더 춥고 여름이 더 더워요. 화성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60도예요. 하지만 기온은 또한 극지방에서 적도지방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도 극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앞에 두 행성에 비하면 그리 나쁘진 않죠? 네.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걱정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우주 방사선이에요. 지구는 방사선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해주는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화성에는 둘 다 없어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더 약한 중력과 더 얇은 대기가 붉은 행성의 생명체가 살아남는 걸 더 어렵게 만들죠. 2013년 나사는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었던 고대의 담수호에 대해 보고했어요. 이게 바로 화성에 한때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다는 증거예요. 이건 화성의 생명체를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이 있었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하지만 화성의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대중적인 설명은 화성의 대기가 너무 얇고 차가워져서 화성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의 소멸은 또한 초기에 이른 자기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붉은 행성의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화성은 아마도 물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걸 거예요. 그래서 현재 화성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도 과학자들은 계속 화성에 임무를 하러 보내고 있어요. 아마도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고 봅시다. 자, 목성입니다. 여러분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에 사는 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목성의 환경은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에요. 이 행성의 온도와 그 구성은 유기체가 생겨나기엔 너무 극단적이에요. 목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인 가스층을 갖고 있어요. 이 가스가 행성 전체를 가득 채우죠. 말 그대로 이 행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기체가 중심부까지 가요. 표면 아래에서 그것들은 액체가 되어 플라즈마로 변해요. 왜냐하면 그곳의 대기압은 지구상의 어떤 곳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목성의 유기체는 지구보다 1000배나 더 강한 기압을 견뎌내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못 살 것 같은데요? 목성은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거주 가능한 지역일 수도 있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배경을 바꿔볼게요. 토성입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죠. 목성처럼 토성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거대한 가스 공이에요. 토성의 온도는요, 굉장히 추워요. 게다가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 토성의 대기 상층부의 바람은 초당 490m의 속도에 달해요.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걸 지구의 폭풍과 비교해 볼게요.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은 초당 107m의 속도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토성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꽤 명백해 보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천왕성, 가장 큰 얼음 거성 중 하나예요. 천왕성의 대기는 얼음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 행성의 푸른색을 유발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에요. 대기에 있는 메탄 때문이기도 해요. 붉은 빛을 흡수하고 푸른색을 반사하죠. 해왕성도 마찬가지예요. 천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이에요. 이곳의 온도는 섭씨 영하 224도까지 낮아질 수 있어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햇빛이 필요해요. 하지만 천왕성에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어요. 결론은 천왕성에는 생명을 유지할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해왕성으로 향해 볼게요. 두 번째 얼음 거성이죠. 태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행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확실히 엄청 추워요. 박테리아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도 액체 물의 원천도 없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이러한 불친절한 조건들 때문에 해왕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 지구를 살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 인간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심지어 미생물도요. 삶은 존재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조건을 요구해요. 모든 생명체는 발달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음식, 물, 그리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해요. 대기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 인간은 숨쉬기 위해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극도로 덥거나 춥지 않은 온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죠. 또 다른 게 중력이에요. 제가 언급했던 다른 모든 행성들은 지구와 정확히 같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곳에서의 삶은 여기에서의 삶과는 아마 다를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대기에 적응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형성된 생명체는 그 행성의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해요.